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잔 김호영 대표입니다. 오늘도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나요? 조정을 받은 시장인데 조정보다 더 큰 이슈는 이거죠. 코스닥 시장이 2년하고도 5개월 만에 오늘 드디어 900포인트 선 돌파가 한번 나왔습니다. 905.56포인트 그리고 종가는 896.28포인트가 됐는데 지난 2018년 1월달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대세 상승을 이끌면서 시장 주인이 돼서 시장을 끄집어 올렸었던 그때만큼 거의 다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전고점에 바로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또 봐야 되겠는데요. 영역대를 보게 되면은 지금 딱 이 위치잖아요. 2018년 1월 29일 저 고가 자리인데 이 자리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가 나오느냐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충분히 이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엄청난 거래량을 지금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가파른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 왜냐하면 이때는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시장 상승이었기 때문에 특정 종목으로 그 상승이 몰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종목들이 정말 테마주 춘추 전국시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회전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이 이제 미국 FOMC 결과를 앞두고 전고점의 시장은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져서 오늘은 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시가에서 약간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늘 분봉의 흐름이 딱 이런 모양입니다. 가장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 나왔고요. 마지막에 조금 움직임들이 나오긴 했지만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미증시 9월 초 고가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FOMC가 진행이 되죠. 일봉을 보면 다우지수 9월 3일부터 해서 9월 3일 고가 찍고 나서부터 쭉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박스를 쳐야 되는데 이 박스를 쳐야 되는 이 구간에서요. 여기서 이제 고가권 박스를 치면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FOMC에 대한 결과 물론 표준물가제를 하면서 뭐 기대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면 지수 자체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근 저점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괜찮은데 이탈한다면 우리 증시에도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고가권이기 때문에 이 고가권에서 시장 방향성이 우상향이냐 아니면 우하향이냐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것이냐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종목들 자체는 그렇게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KMH 하이텍이 오늘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습니다. 거래가 아예 거의 없으면서 좀 움직임 자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발 수혜주들 그 중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한 반발 수혜주들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관련주와 5G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쪽 섹터가 움직인 것은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봐야 되고요. 움직인 거는 맞는데 종목에 대한 매수에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MH 하이텍은 선택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저께 매수 후에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오늘 이제 회원분들과 함께 진입하고자 했었던 종목은 기가레인이었는데 주질 않았습니다. 1650원을 절대 안 주더군요.
1600원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보내줬어요. 시장도 너무 높고 하니까 공격적인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 종목의 기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한두 번 정도는 급등 패턴이 더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가레인이 급등을 하면서 5 관련주에서는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은 텔레칩스가 시초가 강세로 출발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여러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칩스 말고도 엔신이라든지 AD칩스 또 제이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참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종목들이 바로 이 IT 쪽의 종목들입니다. 텔레칩스는 미국의 다이얼로그와 손을 잡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 공략이다라는 모멘텀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차트 흐름을 보면 시가 고가 잡고 음봉으로 그냥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는 재료가 적용이 됐지만 재료가 적용되지 않은 종목들 NCN과 같은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시가에서도 상승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좀 밀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거래일째 거래가 좀 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정도부터는 상승 탄력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NCN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9월 10일 날 들어온 수급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강했다고 할 만한 섹터가 오늘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개별 종목들의 재료로 인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KPM테크였습니다. 엄청나죠? KPM테크와 함께 텔콘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함께 투자한 미국의 신약 개발 회사 휴머니젠이 나스닥 상장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특히 KPM테크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사실 좀 공격적이라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를 매력적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매수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죠. 기가레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을 주지 않았는데요. 역시 가격을 안 주는 종목들이 상승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좀 진입을 해볼까 했는데요. 최근 고가에 대한 인식, 지수 고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좀 한 발 물러서서 보수적인 대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거의 스캘핑성 매매로밖에는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흐름 보면서 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느낌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들 말고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차 전지주들도 오전에 강세 흐름 보이다가요 윗꼬리 달고 쫙 밀려버렸습니다. 대부분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면서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오늘 이 코어롱 머티리얼이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다라는 것은 지수 고점 영역이 고점 인식이 계속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2차 전지주들은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쉽게 오늘 신도기현을 완매도를 했는데 자, 매도 함과 함께 제가 25,500원, 25,000원 위에서 다 팔자 했는데 28,000원까지 갔거든요. 물론 이제 자금 여유 되는 분들은 28,000원까지 끌고 가셔야 했는데 신도기현과 같은 종목들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2차 전지주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 관심주로 지금 갖고 계셔야 돼요. 2차 전지주는 전기차에 가장 밀접한데 지금 수소차는 니콜라에 대한 얘기가 부정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고 있지만 전기차는 지금 실질적으로 물건이 있는 상태고 더 발전을 시키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코어록 머티리얼과 같은 종목들,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제가 어저께도 강조드렸던 뭐 예스24라든지 초록뱅과 같은 종목들을 봐도 오늘 고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상승 탄력이. 이러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와서 소위 말하는 저세상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보다는 위치적인 부담보다는 소액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진입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수 전고점 영역대이다 보니까 고가에 대한 부담감은 언제나 늘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몇 달째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량 매수를 하셔라, 진입해 하셔도 된다 얘기를 드리는데요. 근데 대부분 지금 주린이라고 얘기하는 이 초보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매매 대응 전략이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경험을 뼈 아픈 경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여기서 오래 버티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길게 좀 가시려면 이런 구간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로 비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로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되고요. 종목은 다양하게 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손절을 칼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비중을 늘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가 최근 하단부를 깨고 이탈하게 되면 변동성이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락의 변동성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비중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단가가 낮아지지 않고요. 추가 매수를 할 자금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들의 비중 관리를 다양한 종목들 소량씩 매수를 해놓고 대신에 손절을 칼같이 해야겠죠. 하락 구간 나왔을 때 손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비중이 적으면 빠른 판단의 마인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판단한 다음에 추가 매수해 줄 것들을 그 급락의 변동성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진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로 비중을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양한 테마의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을 조금씩 잡아두고 이 순환매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수익을 뽑는데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 흐름에서 종가를 잘 만든 섹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정부 정책 중에서 하나 골라보자면 최근 그린 뉴딜 섹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형 그린 뉴딜 관련주들 이 안에서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누리텔레콤을 보면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이 되는데요. 아주 좋은 흐름이죠. 시원한 수급과 함께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조정 구간 잘 겪으면서 오늘 반등 흐름이 나와서 차트를 가장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형 그린 뉴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또는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극대화된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가장 먼저 포함되는 게 효율적인 에너지 통제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전력 검침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누리텔레콤이고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릴 종목은 옴니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스마트와 관계사인데요. 바이오스마트의 이 진단키트 확보로 인해서 옴니시스템이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상반기 때부터 지금 저는 이 부분보다는 진단키트보다는 오히려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가 누리텔레콤과 비슷해요. 4거래일 정도 거래가 쉬다가 오늘 거래가 터졌고요. 종가 부근을 거의 최고가 부근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상승 시세 한번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를 잘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시간에서 그렇게 강세 흐름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고 매수할 수 있는 범위 내기 때문에 내일 출발하는 단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입을 해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은 특징을 그렇게 준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 이것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매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목들을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신 주린이 분들은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동학개미 운동이다 하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게 시장이 엄청난 화랑장이기 때문에 또 들어온 이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화랑장일 때 들어오신 분들은 언제나 가장 고점에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고가 부근에서 만약에 조정이 시작이 된다면 이 조정 구간에 휩쓸리지 말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회원분들이랑 스윙이다라고 해서 들어간 종목이 두산중공업인데 최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두산 퓨어셀과 이제 거의 기업을 합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모멘텀이 생긴 것 같은데요. 수소차 관련 섹터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체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처음 청취해주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저희 회원분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